네, 이번엔 북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현직 대통령들에 대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웠는데요.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퇴임 이후 국제 평화와 빈곤 해결에 헌신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는 등 전 세계 정상들의 롤 모델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자택에서 100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정상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And that's because Jimmy Carter lived a life measured not by words but by his deeds. He forged peace, advanced civil rights, human rights, promoted free and fair elections around the world. 카터 전 대통령은 1977년 제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확장을 외교 정책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1978년 중동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 체결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70년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79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위기를 겪으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퇴임 후 드러났습니다. 1981년 카터 재단을 설립하고 국제평화 증진과 빈곤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은데 90년대 북핵 위기가 터지자 중재자로 나서며 북미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I really respect him as like a person, and also like what he done in his not his ex-presidency, but post-presidency, And I think he's like a very accomplished person, and I really respect like that. 카터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정책도 최근 들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반체제 세력을 후원해 붕괴의 씨앗을 뿌렸고 오일 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 등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원칙과 신념을 지켰던 카터 전 대통령.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번 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해 콘텐츠라도 손대지 말라는 건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과는 정반대 행보네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 수장으로 지명된 브랜던 카 현 FCC 위원. 뉴욕타임즈는 카 위원장 지명자가 통신품위법 230조를 약화시켜 기업의 콘텐츠 자체 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he era of having free rein to silence Americans simply for exercising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is over. If you want to leave the country over it, that's fine by me. We don't need bonus protections to censor people. 현재 미국의 SNS 기업들은 통신품위법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콘텐츠 삭제 같은 자체 검열을 해도 면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약화되면 자체 검열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하며 자체 검열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진보 성향 SNS 기업들이 보수 콘텐츠를 검열하고 삭제한다고 비판해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The censorship cartel must be dismantled and destroyed, and it must happen immediately. 유럽이 SNS 유해 콘텐츠 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 행보입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 간의 규제 차이가 생기면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콘텐츠 경험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본떠 만든 특이한 작품들이 화려하게 전시 중입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127년째 열린 전통 축제인데요.
무의 밤으로 알려진 축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앞서 개최됩니다. 농부이면서도 재능 있는 무 장인들이 모여 자신만의 무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주로 유명 인물을 닮은 인형이나 종교적 장면을 묘사해 만듭니다. 축제에 사용되는 무는 특별히 재배돼 행사 며칠 전에 수확된다고 하네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열린 한 결혼식이 화제입니다. 결혼 서약을 낭송하기 전 신랑 신부에게 주어진 건 잔잔한 음악이 아니라 비트였는데요. 두 사람은 랩으로 혼인 서약을 낭송하며 색다른 결혼식을 선보였습니다. 힙합 예술가인 신랑 신부의 개성 있는 결혼식은 소셜미디어에도 공유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전통을 깬 결혼식에 부정적인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신혼부부는 결혼 서약 노래를 녹음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더 즐거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피그미 염소들에게는 행복한 간식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성탄절 장식으로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되는 소나무는 염소에게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가 만점 간식인데요. 소화기관에 도움을 주고 입냄새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미국 중서부 농부들은 연휴가 끝난 후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염소에게 기부하기를 권장합니다.